안녕하십니까, 장감독입니다. 저 어저께 새로운 사실을 알아서 저만 새로운 사실을 아는 건지도 몰라요.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 베티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. 지금 1년 반 이상 하루도 안 빠지고 듣고 있습니다. 출퇴근 용도로 이만한 게 없어요. 근데 이 베티스를 뭐 음질 좋게 듣는 법, FTX 어댑티브 뭐 코덱으로 연결하는 제가 그런 아답터나 유닛들 그런 거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, 실상 저는 그냥 뭐 핸드폰에 있는 그 모토로라 그 엣지 30인가요? 그걸로 그냥 FTX 어댑티브 코덱 뭐 이런 걸로 그냥 듣거나, 심지어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도 충분히 공간감도 훌륭하고 어떤 밀폐형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확장감, 그리고 분리력 뭐 사실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, 이거의 음질 좋게 듣는 법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연구를 별로 안 했어요. 왜냐하면 뭐 사실은 진지하게 하이파이를 즐길 때는 이렇게 좋은 앰프와 좋은 그 소스 기기 가지고 유선으로 연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, 베티스를 가장 음질 좋게 듣는 방법은 이 C2C거든요. 누구나 알고 있죠, 누구나. 하지만 이 C2C로 연결하면 단점이 딱 하나 있죠. 이 연결성이에요, 연결성. USB-C 방식은 조금만 흔들리거나 또는 뭔가 뭐 단자적인 충격만 가도 그냥 연결이 끊겨버립니다. 그게 너무 짜증나서, 사실 저는 그 C2C가 너무 좋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C2C 케이블로 이 베티스를 듣지 않아요. 무엇보다도 이 C2C가 좋은 건 확실해요. 이거로 연결된 핸드폰과 C2C로 연결된 이 베티스는 흡사 그 200만원 이상의, 심지어는 300만원대 헤드폰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소리를 들려줍니다. 이 안에 있는 DAC와 앰프의 조합이 어떻게 저는 너무 신기한데, 굉장히 조그만 칩이 들어있을 텐데 뭐 사실 거치형으로 듣는 듯한 느낌도 들릴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줘서, 오늘도 휴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한 2시간 이상 들었어요. 이렇게 훌륭합니다. 자, 그런데 걸어다니면서 듣지 못한다는 거죠. 이거는 너무 불편해서, 너무 문제가 많아서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한 거, 이게 뭐냐면 3.5mm 단자죠. 이렇게 3.5 대 3.5로 제가 어저께 베티스를 구입하고 나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들었어요. 이 베티스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DAP와 연결이 되는 건데, 어저께 좀 놀라운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돼서,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그 베티스에 갖고 있던 저희 선입견은 뭐였냐면, 뭐 어차피 유선 연결은 다 이 안에 있는 DAC를 뭐 이렇게 연결해서 듣는 거니까, 가장 천상의 C2C로 이미 연결이 된 상태에서 나는 이미 베티스의 어떤 끝판왕 음질을 이미 아는데, 아니 뭐 굳이 뭐 아날로그 연결을 했다 그래도 어차피 이 DAC 통과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뭐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앰핑을 한 번 더 해준다 뿐이 이제 별거 다를 거 없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를 어저께 느꼈던 게 뭐냐면, 생각해보니까 DAC라는 건 디지털 투 아날로그잖아요. 그러니까 이 베티스에 있는 DAC가 관여한다라는 걸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저만의 착각이었던 거죠. 디지털로 들어와야 이 베티스 특유의 그 음색이 달려있고 베티스 특유의 그 성능을 내는 이 안에 있는 DAC를 거친다는 거지, 실제 여기에 있는 이 3.5mm 단자로 연결을 한다는 의미는 DAC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. 앰프만 건드려야 되는 거죠. 저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, 저는 이걸 구입한 지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이 DAC를 거쳐서 나오니까 소리는 똑같다. 아닙니다. 어저께 제가 이렇게 C2C로 그냥 연결해서 이렇게 들었는데, DAP의 음색을 코드로 다 표현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놀랐던 거예요. 사실 처음부터 구입했을 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, 워낙에 무선 음질이 좋고, 그리고 워낙에 훌륭한 음질이 났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, 또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그 C2C로 연결을 해서 들으려고 뻘짓을 다 하다가 C2C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, 그놈의 그 접지 불량 때문에 이제 이건 그냥 베티스는 무선용이다, 그리고 무선으로 샀지 내가 뭐 유선으로 샀냐 하면서 그동안 뭐 물론 굉장히 만족하면서 무선으로만 즐겨왔던 거죠. 그런데 아니었습니다. 어저께 제가 N3 프로, 이거 이제 거의 단종되고 이번에 스페셜판 하나 나온다고 하는데, 이거 매니아들 많거든요. N3 프로 쓰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하실 텐데, 이 N3 프로에 있는 이 그 진공관, 이 2발짜리, 이거 아주 물건이거든요. 최신형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이 케인의 M82, 이 M82에 있는 이 진공관은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가짜 진공관이라고 생각합니다. 넛 스타일인가 해서 네모난 형태의 진공관이라고 하는
그런 반도체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너튜브라는 거 이거 별로예요 저는. 그래서 아예 구입해서 처음에 호기심에 몇 번 해봤다가 뭐 그다지 뭐 진공관다운 느낌이 없어서 저는 이걸 아예 쓰질 않고 있습니다. 너튜브는 여기 있는 그 너튜브 기능은. 그래서 사실 그 DAP 중에 진공관의 최고는 저는 이 N3 프로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. 물론 이제 M8 넘버 원인가 저 전에 버전에도 아마 이 똑같은 진공관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그 진공관의 이 문제가 뭐냐면 관형태기 때문에 충격에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. 조금만 충격을 탁 주면요 탱 하는 이 진공관이 떨리는 소리까지 들립니다. 물론 저 너튜브는 안 그렇죠. 쟤는 그거의 단점을 다 극복했다고 나온 신제품인데 발열도 없고 전기도 덜 먹고 당연히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. 그 탱하는 근데 진공관의 맛은 또 그 탱하는 그 관을 통과해야 또 우리가 또 그 특유의 그 울림이라든지 그 뭐 배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N3 프로가 가격 대비 굉장히 그 재밌는 그 음색을 들려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저께 N3 프로와 얘와 이 3.5mm 이걸로 연결을 해서 들었더니 얘의 그 진공관 음색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. 재밌더라고요. 나는 어저께 좀 상상도 못했습니다. 그냥 해볼까? 뭐 이 정도였거든요. 그냥 뭐 근데 어차피 뭐 DAC 통과하니까 뭐 전에 제가 그냥 혼자 선입견에 갖고 있다. 똑같은 음색이지 뭐 음질만 더 열어야 되지. C2C가 최고요. 근데 뭐 C2C는 진짜 이동에 문제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FTX 어댑티브로 들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. 이 3.5 대 3.5로 연결이 되게 되면요. 일단 체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지에 어떤 문제가 안 생깁니다. 나름 C2C보다 훨씬 유리하죠. 여기 보면 DAP마다 다 이게 있죠. 그 억스로 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풀 볼륨으로 해서 빼는 거죠. 이 단자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. DAP는 얘도 있고 얘도 있죠. 여기 보면 이 표시예요. 이게 그냥 100% 그냥 100% 볼륨을 그냥 넘겨주는 거죠. 그래서 앰프리와 연결할 때 꼭 이걸 써야 되는데 저는 어저께 연결하면서 뭘 느꼈냐면요. 오히려 이렇게 하면 그 개성이 사라지고 이렇게 그냥 라인 아웃으로 빼는 것보다는 오히려 헤드폰 아웃으로 한번 증폭된 소리를 빼되 100%보다는 한 80%그 음악 선배님들이 얘기하는 해골물 마시지 마라. 요거 물론 그 볼륨 다 100%다 빼야 된다. 어디 100%안 빼고 80% 50%만 빼가지고 너 음질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 인정하는데 근데 어저께 제가 직접 제 귀로 테스트한 바로는 라인아웃으로 빼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다고 하지만 소리가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뭐 무선을 굳이 유선으로 연결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듣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소리의 그 즐거움, 듣는 즐거움을 위해서 또는 듣는 쾌감을 좀 더 증폭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시도해 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얘보다는 이 헤드폰 아웃을 빼서 볼륨 한 85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베티스로 볼륨을 조절해 가면서 들으니까 소리에 듣기에 훨씬 그 음의 확장성과 어떻게 보면 그 맛, 소리의 맛이 훨씬 낫더라고요. 특히 N3 프로의 이 진공관 모드로 틀었을 때의 그 느낌은 뭐 가히 새로운 또 세계를 또 들려줬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N3 프로를 사시라 이런 뭐 어떤 권유도 아니고 그냥 제가 오늘 듣기에 베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정이 붙어요. 베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혹시나 이런 선입견에 빠져서 옥스는 아예 연결도 안 해보시거나 C2C가 최고지 당연히 뭐 어디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마 C2C 듣는 분들 저랑 똑같은 문제 다 경험하지 않나요? 그 접촉 불량 그렇다면은 3.5 적극 활용해서 특히 베티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DAP도 갖고 계실 확률이 있기 때문에 DAP의 그 고유 어떤 그 음색이죠. 음질이 아닙니다. 음색. 음질은 뭐 C2C가 최고죠. 사실 요즘 블루투스도 음질 많이 좋잖아요. 손실 압축이다 뭐다 해서 음질이 당연히 유선보다 안 좋다고는 하지만 훌륭하다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유선이 난 건 사실이고 유선보단 또 디지털로 들어가는 게 또 더 좋은 건 사실인데 만약에 C2C가 여의치 않다 진짜 걸어다니면서 듣고 싶거나 충격에 좀 민감한 장소에 있다 싶으면 요 3.5mm 대 3.5로 해서 헤드폰 단자 연결 저 이거 어저께 좀 너무 좋아서 오늘 아침까지 들었습니다. 지금 특히 이렇게 진공관 음색 같은 거 갖고 있는 특이한 DAP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연결 간추드립니다. 저 어저께 감동 먹었어요. 그래서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 하나 또 알았죠. M82가 이 어떻게 보면 K의 현재까지는 플래그십이죠. 뭐 M83가 곧 나오겠지만 저는 이 M82를 당시 샀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음질이다. 뭐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. 지금도 이게 음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
얘가 너무 개성이 좀 강해요.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확 열린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 밀도감이 넘치는 소리? 이게 이제 아마 얘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. 밀도감이 넘치는 파워풀한 소리.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어떤 그 헤드폰이나 또는 어떤 그 앰프류와 이제 매칭이 됐을 때는 소리가 약간 답답하게 들리는 요소가 많다. 그래서 뭐 이 너튜브나 이런 걸 가지고 약간, 그리고 또는 여기 P 플러스 모드 이런 거 가지고 좀 조정해서 듣기를 하는데, 또 그렇게 되면 P 플러스 모드를 하게 되면 보이스를 좀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서 가수의 목소리가 굉장히 전달이 잘 되는 그런, 또 그리고 선명한 소리를 듣긴 하는데, 또 그 특유의 그 공간감을 약간 조금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P 플러스 모드로는 잘 안 듣고 그냥 P 모드로 해서 공간감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살리는 정도로 듣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기다 유토피아 연기를 하면 참 좋은 건 사실이지만 조금 어떻게 매칭에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. 얘는 이어폰들하고도 제가 갖고 있는 그 저음이 좀 강조된 이어폰들하고는 얘가 좀 안 맞아요. 어떻게 보면 저음이 좀 약한 것들과 얘가 좀 맞지. 그래서 좀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매칭에 좀 스트레스가 있더라. 그런 것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면서 훨씬 가벼우면서, 물론 음질이 뭐 플러그십과 얘는 차이가 나겠죠. 그러나 얘도 훌륭하더라. 이거 중고로 사셔서 들으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. 얘는 지금 뭐 새거 다시 이제 한정판으로 나온다고 하는데, 새거 사시는 건 좀 그렇고요. 중고로 좀 깨끗한 중고 잡으셔가지고 30만 원대 이내로 아마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중고들은 이거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. 그러면 유선, 무선, 뭐 특히 또 뭐 유선으로 하더라도 이 얘와 또 엄청난 진공관 모드로 해가지고 얘랑 들으면 또 얘의 시너지, 어떤 울림의 시너지와 진공관 모드가 같이 시너지가 터지면서 포텐이 터집니다. 물론 음질에 어떤 한계는 있어요. 확실히 선을 갈라놨더라고요. 쟤네들하고 얘는 어떤 선이 있습니다. 그 선을 딱 정해놓고 그 선 밑에까지는 얘랑 이제 요급의 100만 원 이내 헤드폰들과는 매칭이 아주 좋은데 반해서 또 완전 고가로 넘어가면 매칭이 좀 한계가 있긴 해요. 뭐 그렇지만 가볍게 좋은 음질을 듣기에는 좀 이만한 게 또 없더라. 자, 그럼 이런 유들은 왜 필요하느냐? 사실 어떻게 보면 가성비도 아닌 것이, 뭐 어떻게 보면 무겁고, 얘네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. 자동차도 서킷 같은 거 달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중형차, 그냥 일반적인 상용차들은 딱 거기에 맞는 그 엔진과 거기에 맞는 타이어들이 딱 접지가 돼 있어서, 또 걔네들의 또 그 나름대로 한계가 또 존재합니다.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뭐 하나가 굉장히 특별해져야 되기 시작해야 되죠. 먼저 엔진이 먼저 굉장히 과격해진다 이거죠. 출력이. 그러면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서스펜션이나 타이어가 동시에 같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그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. 그냥 계속 그냥 미끄러지기만 하는 거죠. 차가 제자리 헛바퀴만 돌고 앉아 있고 밸런스가 다 틀어지고, 그 거기에 맞는 타이어 접지력을 또 갖다 붙여주면 얘가 일반 상용차에 느낄 수 없는 완전 다른 세계의 어떤 운동성이라든지 뭐 우주선 같은 움직임들, 그런 것들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건데, 저는 음악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. 선을 딱 갈라놓고 이 선 아래에서 어떤 한계치에 즐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그런 매칭들이 있더라. 충분히 요 한계치까지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 있더라. 그 한계치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다 돈덩어리인데 뭐 하나가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. 거기에 맞는 뭐 앰핀, 거기에 맞는 DAC, 뭐 별의별 것들이 막 갖다 붙여주고, 또 거기에 맞는 리시버들, 헤드폰들이 어떻게 붙어주느냐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 다른 세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. 근데 그 선을 굳이 넘지 않는다면 충분한 가성비들이 존재하더라, 이런 것들이. 저는 그래서 이 DAP를 좋아하는 거죠. 저는 이 DAP들의 존재가 이어폰들의 어떤 고가화, 이어폰들의 고급화 때문에 저는 이 DAP들의 존재감들이 굉장히 섰다고 이제는 느끼거든요. 한 몇백만 원짜리 이어폰도 갖고 계신 분들은 확실히 선이 그어지죠. 왜냐하면 따로 앰프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얘와 얘는 음질 차이가 확연히 날 거야 아마. 특히 이제 매칭 차원에서만 좀 맞춰주면 얘와 얘는 범접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을 겁니다. 소리 사운드에서 두 개가 같은 회사에서 나왔다 그러지만 그 이어폰들의 세계에서 DAP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민감한 요소지만, 헤드폰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확실히 그 선이 딱 두 단계더라. 어떤 한계치까지의 딱 가격대들이 존재하고 거기서 충분히 즐길 수 있고, 요걸 한번 넘어가는 거를 좀 넘어가면서부터 난리가 나더라. 난리가. 그것들의 가격들을 다 조율을 하고 또
비싼 가격 주고 사면 또 뭐예요? 그놈의 매칭이란 말 때문에 서로 사운드가 약간 답답해지거나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 돈만 날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. 이쪽 세계에서는. 저는 그 어저께 들어온 바로는 그냥 핸드폰에다가 이 C2C로 이렇게 연결한 소리는 다 필요 없고 가히 뭐 200만 원대 급의 그 헤드폰에서 내는 좋은 앰프 물린 거의 그 정도의 사운드가 느껴지더라. 훌륭하더라 얘는. 이렇게만 연결한다면 접지만 문제다. 그래서 가만히 이제 집에서 감상해서 들으실 때 베티스는 요거 이상의 어떤 사운드는 없다. 그러나 DAP를 좀 갖고 계신다면 음색을 한번 즐겨보기 위해서 이렇게 3.5mm로 연결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또 다른 또 즐거움의 세계가 있더라는 걸 오늘 알았다. 그래서 오늘 안 사실이지만 사실 산지 꽤 됐지만 지금에야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느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무슨 제가 좀 한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런 재미 아니겠어요? 뭐 산지 꽤 됐지만 오늘 헤드폰을 새로 산 것처럼 또 다른 굉장히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를 그 즐거움도 소소하지만 참 행복이었다. 베티스가 이거 아주 좋습니다. 완전히 강추드리는 헤드폰인데 유선 무선 다 즐길 수 있고 정말 훌륭하다. 특히 요즘 중고로 너무 싸졌어요. 진짜로 아직 안 써보신 분들 있다면 저희 완전 강추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장 감독입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